자, 이제 유통 환경 분석 마지막으로 경쟁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전에도 지금 환경 분석, 도소매 환경 분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유통 환경은 이분화돼 가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장치 산업과 시스템 쪽으로 유통 사업이 하나가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보통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아니면 1인 창업 기업이 어느 쪽으로? 그렇죠. 아이템 소싱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유통시장에 자꾸 공급을 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 특히 우리같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창업자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기업이 손을 대는 장치 산업이라든가 인프라 사업보다는 그 플랫폼에 내가 얹어 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어떤 제품군을 소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런 소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경쟁 분석이에요. 경쟁 분석.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내 제품이 경쟁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 분석이 어떻게 보면 유통업에서는 유통업을 시작할 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인 지속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경쟁 분석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경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서 자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 범주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소비자들이 그러한 제품군 안에서 구매를 결정할 때 어떤 대안들을 예,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자, 경쟁 분석은 뭐뭐 확인해 봐야 돼요? 다섯 번째, 경쟁 분석 주요 항목 뭐예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경쟁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 첫 번째. 맞죠? 예. 경쟁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이런 거죠. 내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 더 좋은 제품이 있어. 웃기는 거예요. 그죠? 예. 나는 이 제품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아니, 공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유통을 하려고 사봤는데, 웬걸? 제품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가치도, 품질도 떨어지는 제품이었어.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음, 많이 해요. 새로운 제품이라고 해서 자기가 처음 봤다고 새로운 제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시장에 벌써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품일수록 트렌드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특정 상품들의 바잉 포인트라고 표현해요. 바잉 포인트. 구매 결정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를 예를 들게요. TV 같은 경우에 구매 결정 요소가 뭐예요? 화소수, 그렇죠. 선명도. 또 뭐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뭐 크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되는지 스마트 TV인지 아닌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초보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바잉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이 바잉 포인트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제품군 안에서 구매를 결정할 때 어떤 대안들을 고객들이 고려하고 있는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경쟁 분석은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입안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어쩌고. 그래서 신경 써야 된다. 그 얘기고요. 기업은 전반적인 시장 구조의 이해와 경쟁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의 분석과 제품, 규모, 유통 등의 경쟁 분석을 수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경쟁 분석에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예요. 예, 한마디로 내 제품을 대기업들이 주로 취급하는지
중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지, 대기업들이 주로 취급하는 제품을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백발백중 깨지는 거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창업가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경쟁 요소가 대기업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어떤 경쟁 요소 제품들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시장부터 시작해야 돼. 알았죠? 작은 시장부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제품에 대한 분석에는 자사 제품과 같은 제품군에 속해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같은 제품군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자사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품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나이키 운동화를 취급하려고 그래요. 자, 나이키 운동화를 취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이키 운동화의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게임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운동화 필요 없거든. 음, 그렇잖아요. 축구, 만약에 축구화를 파는 사람이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축구 프로그램 게임 회사가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왜? 걔네들 때문에 운동화가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연동시키고 걔네들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더 쉽게 설명드려요. 기원이다. 응. 바둑판을 파는 사람이다. 바둑 알을 파는 사람이다. 경쟁자 누구예요? 맞아요. 인터넷 바둑이죠. 그럼 그런 바둑을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바로 뭐예요? 경쟁 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또 하나 뭐예요? 특정 그 뭐죠? 제품군에 속해 있는 상품 이외에 다른 업종의 경쟁 상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경쟁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 경쟁 분석이 저희 계속 경쟁 분석을 위해서는 제품 외에도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특히 경쟁사들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음, 경쟁사의 경쟁사의 소비자 차별화 요소, 아니, 상품 차별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돼. 예를 들면 TV 광고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뭐 그 국가 행사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요즘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다 거거익선? 예, 크면 클수록 좋다. 이게 지금 차별화 요소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데에다가 무조건 나도 똑같이 동참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요소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뭐 그러면 스마트 TV를 통해서 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강조한다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차별화 요소도 있어야 돼요. 차별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전달 메시지에 대한 차별화 요소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시장 점유율도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고 제품 디자인도 확인해 봐야 되고 브랜드 전략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뭐예요? 표적 시장이 어떤 데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소비자의 마인드에 대한 이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쟁 분석 세부 요소 어떤 게 있다? 전달 메시지 차별 요소,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경쟁사의, 그 다음에 디자인, 또 브랜드 전략, 이런 것들, 점점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표적 시장,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경쟁자 제품이라든가 경쟁 시장을
확인하는 것들이 외부 환경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창업 학도라면 가장 고전적으로 환경 분석을 하는 툴이죠. 그게 바로 수압 분석이에요. 수압 분석. 가장 고전적인 외부 환경 분석 툴이에요. 스왓 분석. 수압 분석. 수압 분석의 요소 어떻게 돼요? 예, 맞습니다. 일단 스트롱, 강점, 그다음에 약점, 그다음에 약점 위크니스, 그다음에 오퍼튜니티, 기회 요소, 그다음에 트리트, 위협 요소.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뭐예요? 바로 수압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외부 환경 분석 요소예요. 아시겠죠? 외부 환경 분석 요소. 내외부라 그래야 되네. 내외부 환경 분석 요소가 뭐예요? 네, 요 네 가지입니다. 기회, 위협.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는 얘기죠. 내외부. 그 중에서 내부가 뭐예요? 내부가 강점,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이 강점, 약점. 그리고 외부는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게 일어나면 좋은 거, 기회. 그게 일어나면 나쁜 거, 약점이 위협이에요. 아시겠죠? 요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면을 분석하는 게 뭐예요?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게 기회와 위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소들. 그래서 결론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 분석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강점은 무슨 강점이 있고 약점은 무슨 약점이 있고 기회는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위협은 이런 게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이 네 가지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강점, 약점은 이건 벌써 어떻게 된 거야? 된 것이고 기회 위협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외부니까. 예를 들어 환율 같은 건 예측을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갈 것이다? 아니 올라갔다? 지금 되게 높은 수준이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부 강점, 약점은 이게 좀 고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가지고 뭐를 해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 전략. 그래서 만약에 강점과 그리고 기회 요인, 좋은 점들 가지고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다? SO 전략을 짤 수 있고 또 ST 전략을 짤 수 있고 또는 WO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리고 WT 전략을 짤 수 있고 아시겠죠? 이런 전략을 짜는 게 뭐예요? 이런 전략을 짜는 게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면서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죽이고 그리고 기회를 가지 위험 요인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생 항공사가 하나 생겼어. 그러면 신생 항공사는 약점이 뭘까요? 그렇죠. 뭐예요? 어, 경력 있는 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승무원들이 없다. 이거 약점이야.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쵸? 예, 약점이에요. 근데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회사가 되게 자본금이 빵빵한 대기업이 예, 만든 회사예요.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SW 약점은 뭐예요? 약점은 경험 있는 승무원이 없다. 강점은 돈은 많다. 그럼 이걸 가지고 짤 수 있는 전략은 뭐예요?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상대 경쟁사의 승무원을 1.5배의 임금으로 스카우트한다. 이게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위험 요인을 줄이고 강점 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수압 분석과 수압 전략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쩌고 저쩌고 뭐 강점과 약점 그리고 또 약점과 기회 뭐 여기 나와 있네요. 어, SO 전략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약점과 기회 뭐예요? OW 전략이 될 수가 있고 셋째 TS 전략이 될 수가 있고 TW 전략이 될 수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네 개. 그러니까 강점과 기회를 당연히 살려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약점과 기회 그리고 강점과 위협, 약점과 위협 요 네 가지 요소네요. 그럼 다시 SO 전략 그 다음에 OW 전략 OW 전략 저기 있었네 OW 전략 그 다음에 TS 전략 TS 전략 그 다음에 TW 전략 예,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또 읽어봐 주시고, 또 나머지는 이런 환경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